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둘째 날이고요. 오늘 강의 마지막 강의를 맡았습니다. 오늘 1, 2교시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어제 너무 즐거우셨죠? 네. 또 오전에는 또 알찬 강의로 또 SO 사장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저녁 때 또 장기자랑으로 너무나 또 저희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강의는 뭐냐면, 네,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의 목적과 활용 방법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패스트 트랙이 도입된 게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2월에 도입이 되고, 또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이 또 우리 리더 사장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또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되면서요. 프로 양성 과정을 8월 중순 좀 지나서 저희가 그 교육을 처음 했습니다. 8월에 하고 10월에 또 2기가 됐고요. 또 올 1월에 또 3기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프로 양성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을 신규 사장님들께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또 4회에 걸쳐서 또 미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을 잘 돌아보면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GL그룹에. 그래서 리더들도요, 사실 되게 바빴어요. 그것을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려면은 그것을 같이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과정에서 또 진화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스마트 보상 플랜이 나오면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GL 시스템에서 잘 해왔던 것이 또 그 새로운 정책에 맡겨서 또 다시 우리가 뭐가 더 효율적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작년 1월 또 올 초반에도 계속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리더들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정책이 나오고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될 때마다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진화가 된 것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첨가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이지만 이게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에 걸쳐서 몇 개월을 해보니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메모할 거 있으면 같이 메모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적이 뭘까요?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의 목적은요. 사업자의 발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뭐 하려고 그러죠? 시스템에 조인시키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가서 그분들을 미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매뉴얼을 가지고. 네, 우리 사업자 양성 과정 이 멘토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거를 온전히 그분한테 알려드렸을 때 메나테크에 대해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우리 사업 진행 과정도 같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이 사업자 발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고 시스템에 쪼인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대상자는 누구냐?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도입됐을 때는 MBA를 수료하고 또 사업을 결단 또는 사업을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으로 조인을 시켰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과정을 했어요. 사업을 결단하기로 한 분들한테 사업을 알려주는 1대1 안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적극성을 갖게 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시키는 가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명단도 미팅을 하고요. 또 시스템에 조인시키는 부분도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적은 것을 가지고 또 후속 관리, 후속 지원. 네, 저희가 후속 미팅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 양성 과정 속에서 미팅도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전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을 가지고 함께 결단한 분들과 함께 이걸 과정하는 거는, 이 과정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마음가짐 자체가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MBA를 수료하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그냥 놓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냥 놓을 순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메나테크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후속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어저께 김종국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규로 찾아가서 하는 모든 미팅은 셀 미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셀 미팅.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생각이 드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멘토 체크리스트 거기 있는 메뉴로 셀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상자는 뭐냐면 사업을 하기로 결단한 분들은 아니야. 근데 그 중에는 MBA 수료생도 있고 그리고 수료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죠? 일반 고객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그분들과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네, 안 넘어가는데 네. 그 미팅을 통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고요. 사업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에 관심 갖게끔. 지금 이렇게 사업자 양성 과정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업에 결단한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을 결단시키기 위해서 또 사업에 관심 갖기 위해서 이렇게 양성 과정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우리는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을 원래 목적 취지대로도 하지만 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분한테도 저희가 가서 이 멘토 리스트를 가지고 셀 미팅을 하는 겁니다. 셀 미팅. 신규가 있는 곳에서 미팅하는 건 다 셀 미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메뉴를 갖고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대상자가 결단을 하고 내가 메나테크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이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을 철저히 하고 더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뭔가 빠르게 전개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걸 똑같이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흥미있는 것부터 주시는 겁니다. 돈에 관심 있으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제품에 관심 있으면 제품에 대해서 해주고요. 이 매뉴얼에 있는 거 한해서 그 대상자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갖고 오셨죠. 이 멘토 리스트 지금 항목들을 보시면 요번에 프로 SO 양성과정 그 1월에 하고 나서 저희가 교과서를 한 번 더 수정을 했어요. 지금 멘토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면요. 2회차와 3회차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2회차가요. 지금 보시면 마이스토리랑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글리코 클린에 대해서 또 트레이닝을 하고 카다로그 설명 제품에 대해서가 2회차였는데 지금 그게 3회차로 가고 2회차가 뭐가 됐냐면 유통과 보상과 스마트 구도 네, 이게 2회차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 SO 양성과정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아직 교과서를 못 보신 분들은요.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출력을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내가 뭐가 바뀌었는지도 우리가 프로 SO라면 인지가 돼야 되고요. 아직 프로 SO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을 이해해서 내가 셀 미팅 가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프로 SO 양성 과정이 저희가 4월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와서 또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부분을 빨리 이해하시고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 셀 미팅에 신규 분들한테 이걸 적용하시라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멘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4회차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을 1시간 안에 못 끝낼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1시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뭐냐면, 요 핵심 포인트 위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할 거면. 근데 중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빨간 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거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뭐 이분이 우리가 이제 4회차라고는 했지만 4회차 이상 계속 만나야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4회차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 분이면 이거를 그냥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분이 1시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시간에 이런 걸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계속 회차를 그분이 가능하다면 더 늘려서 6회차, 7회차로 늘려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주 만나야지 좋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진행 순서는 있지만 상대가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분하고 꿈을 나눴는데 이분은 이제 제품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품에 꽂혀서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아. 그럼 뭐부터 진행하면 돼요? 3회차 거. 카탈로그 설명이라던가, 그죠? 제품 글리코에 대해서, 클린에 대해서 알려주고 트레이닝하고 여기부터 진행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매뉴얼의 순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최적화다라고 해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상대가 궁금한 거 위주로 풀어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너무 무겁게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 자체도 누군가를 가이드한 적이 이제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하시거든요, 우리 SO 사장님들이. 그러다 보면 되게 딱딱해질 수 있고 이 매뉴얼대로 딱딱하게 막 가르치듯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릴렉스하게 대화하듯이 하려고 좀 노력도 하시고 연습도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가르치듯이 하면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그분이 더 진행을 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르치듯이 하지 마시고 너무 무겁게 진행하지 마시고 막 너무 과제 주듯이 또 그런 것도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자 양성 과정을 하는 이유, 나와 가까워지고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미팅을 하면서 이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제가 뭘 제안했을 때 거의 다 긍정적으로 따라오세요. 일단 나를 좋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주 보려면 뭐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신규는 아니지만 우리 SO 사장님들도 가서 오늘 무슨 말 하지? 이분은 자주 봐야 된다고는 하는데 무슨 말 하지?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매뉴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늘은 그분한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오늘은 그분하고 한번 꿈을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전제가 나를 좋아하게 하려고 우리가 거기 가는 건데 뭔가 얘기거리를 여기서 찾아서 가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거리는 줬어. 그룹에서. 이 멘토 리스트를 보고 하라고 줬는데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고민 되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 씨앗도서로 3회차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그렇게 한 건지 하면서 이게 또 됐던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대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대로. 그래서 상대가 저를 좋아하게 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책에 1장, 2장, 이제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 책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첫 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끌림.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첫 번째 첫 만남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느 대로 숙지하고 그걸 적용하시면요. 여러분들 상대가 사장님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SO 사장님들을.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 끌림 이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관계 유지고 한데요.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스템이 오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조금 썸머리 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쉬는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업상 옷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에 돈을 쓰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마라.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외모는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맨 처음에 첫인상의 80%는 뭐다? 외모.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 상큼해. 피부도 좋아. 뭔가 환해. 환하게 보이려면은 일단 복장 뭘로 입어야 될까요? 삼가치까지 맨날 검정 거 입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좀 환한 거. 날 봤을 때. 환해 보이는 거. 그리고 머리도 조금 더 세련되게, 피부도 좀 좋게, 좀 더 날씬하게. 하여튼 그게 처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클린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사업자분들도. 그게 처음이니까 새해 첫 돼서 그거부터 지금 집중하시는 건데 그거 너무 잘하신 선택이에요. 일단 내가 끌림 있는 외모가 돼야죠. 끌림 있는 외적 자세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결단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보통 이제 클린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뭔가 제품 드시고 변화되신 분도 있는데 그 변화가 4kg, 5kg가 빠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제가 막 머리를 좀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옷을 입어서 지금 함부로 말하진 않는데요. 조금 더 친해지면서 제가 조금 더 세련되게 예쁘게 좀 사장님을 좀 꾸며드리고 싶은데 저랑 같이 한번 어떠세요? 미용실 한번 같이 가고 한번 옷 사러 같이 가볼까요? 제가 그거부터 사실은 하거든요. 왜냐면 5kg, 6kg 빠졌는데요. 맨날 복장이 똑같아서 잘 눈에 안 드러날 경우도 있고 그게 더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빠졌네. 이쁘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이뻐졌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헤어스타일이고 복장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어.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폰서 중에 그거를 잘 좀 하고 계시는 분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봐도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사업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환해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우리와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 45페이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와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 없으면 그때부터라도 만들래요. 없으면 만들래요. 일단은 상대랑 대화하면서 뭘 좋아하는지 고향은 어딘지 막 이런 거 저희가 호구조사는 아니지만 호구조사하듯이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가끔 그 질문을 막 팩폭처럼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뭘 저렇게 나한테 꼬치꼬치 물어봐. 저렇게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만나면 이렇게 본론부터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 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그 질문도 이제 차차 하나씩 물어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직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 신뢰되지 않게 뭔가 좀 불편해하면 그 말을 딱 피해야 되겠죠. 그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센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까 좀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요. 서로 되게 가까워집니다. 그분을 보니까 애완견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 애완견. 그냥 완전 자식 같아. 나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 나온 유튜브 좀 보면서 그죠? 그분한텐 자식이면 내가 그 자식 대하듯이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따님 거기 어떻게 학교 붙었다면 뭐 축하드려 우리 막 이런 얘기 하고 하잖아요. 기억해 뒀다가 강아지에 대한 질문도 하는 거예요. 관심은 없지만 그 상대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그분의 그것을 가지고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 속에서 공통 분모를 찾되 너무나 저돌적으로 많은 질문으로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자주 보면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 좋아진다.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고객을 자주 접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라. 딱 봤는데 이분이 괜찮아. 그러면은 저는 딱 정규 날짜를 딱 정합니다. 수요일이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정해서 계속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잖아요.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서 가는 것까진 좋아. 자주 가는 것까진 좋아. 그런데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좋은 인상을 안 남기면 그분이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 좋은 인상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외적 자세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분은 가만히 얘기를 할 때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분은 자기 말만 해 맨날 와서 이래도 끌림이 없어요. 이분은 맨날 나한테 꼬치꼬치 캐물어. 뭐 치료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싫어. 뭔가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잘 들고 이분은 얘기를 잘 들어주다가 한마디씩 하는 게 되게 겸손해. 얘기하고 있을 때 너무 편안해. 이런 부분? 또는 이분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열정과 에너지를 받아.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분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그쵸? 저희가 이 GL 그룹에서 많은 유튜브 책을 읽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사실 되게 자주 매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냥 꺼내기만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과욕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질문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상대가 원하는 질문이 뭘까를 생각하고 얘기하시고 내 얘기를 한 10% 20% 할 때는 조금 더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사실은 겸손하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그래야지 자주 가지. 올 때 부담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한두 번은 만나주는데 그 다음은 안 만나주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자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칭찬을 바꾸면 관계가 오타가 났네요. 달라진답니다. 잘라진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타를 확인해도 매번 오타가 죄송해요. 자, 그래서 69페이지 보시면요. 감동을 주는 칭찬 7가지가 나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칭찬할 때 그냥 그 1차적인 그 칭찬 있잖아. 멋있으세요, 예쁘세요, 막 이런 칭찬도 너무 좋지만 조금 더 다른 칭찬의 달인.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구체적으로. 오늘 남성분이 넥타이를 딱 하고 왔는데 와, 그 넥타이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건데 사장님이니까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 뭐 예쁘다, 뭐 젊어 보인다도 좋지만 이 머리 스타일 하나만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분 같네. 어쩌면 이렇게 항상 뭐 할 때 헤어스타일 바꾸고 뭐 하나 바꾸면 완전 다른 느낌을 주지. 그때마다. 그래서 안 질리나 봐. 볼 때마다 그냥 호기심 천국이야.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멘트를 할 때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뭔가 그분이 좋아하는 포인트도 찾아야겠지만 그 칭찬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몰랐던 장점을 이제 칭찬해준다. 우리 그거는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이 필요하고 공개적으로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한다. 우리가 1대1 양성자 가정할 때 추천인이 할 때도 있지만 추천인이 아닌 분들이 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추천인이 할 때보다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해서 그랬을 때 이분하고 한 소감을 이 추천인한테 칭찬을 막 해서 자연스럽게 그 칭찬이 그 멘티한테 갈 수 있게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도 칭찬하지만 어저께 사장님이 그러는데 엄청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잘 따라온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시더라. 경청을 너무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제3자한테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도 너무너무 좋고요. 차별화된 방식으로 칭찬하라. 차별화된 방식. 67페이지 그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소설가가 나오는데요. 강박증도 있고 굉장한 그 독서월가인데 그 주변에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여조고보니 너무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사랑을 느껴서 그분한테 이제 구애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한테 어떤 뭔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찬 한 가지만 해봐요 라고 여성이 했더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남자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약을 먹기로 했어요.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되게 고급지죠? 되게, 되게 감동적이죠? 칭찬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너무 괜찮다. 이런 칭찬. 이거,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이게 바로 어떤 칭찬이에요? 차별화된 방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차별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칭찬도 좀 고민 좀 해보자, 우리가. 그리고 결과뿐이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자. 이분이 이번 달에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걸 못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달려온 최선을 다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리고 그분이 뭐 클린을 하는데 클린은 실패했어. 그래도 사장님 이렇게 반이라도 성공한 게 어디세요? 하루 리셋도 못 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과정을 칭찬해주는. 예상 외의 상황에 칭찬해라.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찾아보라. 뭐 말이나 문자나 저는 가끔 이제 편지, 손편지 같은 거를 긴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이제 보낼 때, 뭐 지방으로 보낼 때 손편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메모장에서 보내면 그걸 엄청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손편지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칭찬의 7가지 방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차별화된 칭찬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좀 끌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칭찬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칭찬도 우리가 좀 달인이 돼보는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웃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인다.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웃음은 전염병과 같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병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병이다. 우리가 웃고 좀 미소가 좋은 분 보면 기분이 같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활짝 한번 웃어보실래요? 옆 사람 보고? 네. 되게 어색하세요 지금 사장님? 평소에 잘 안 웃으시는 분들은요, 이 근육이 안 잡혀서 맨 처음에 웃으면 조금 어색해요. 이게 웃는 근육도 잡히려면은 자주 웃어야 된대요. 지금 뭔가 얼굴이 근육이 좀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자주 안 웃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이게 미소도 항상 내가 이것을 좀 노력을 하면은 웃상이 되거든요. 웃상. 아시죠? 이렇게 입이 이렇게 꼬리가 내려면 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웃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유쾌한 사람 좋아해요. 유쾌한 사람.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유쾌한 사람,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유머 좋은 사람 있죠? 그죠? 되게 부럽지 않아요? 근데 유머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유머는 타고나는 건데, 웃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미소를 보내주는 거는. 그 미소에 사람들이 끌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활짝활짝 웃는 거. 지금까지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나를 끌 수 있을까? 내가 끌림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외적 자세 멋있게. 외적 자세 멋있게 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라. 공통분모를 찾는데 주의할 거 취조하듯이 묻지 말아라. 자주 만나 친해지고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라. 자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인상에 남겨져야 그 사람이 저를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7가지 칭찬을 곱씹어 보면서 칭찬의 달인이 돼보자. 밝게 웃자. 밝은 미소. 이것을 만약에 이 5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셀 미팅을 가신다면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을 가기 전에 이거를 보고 그 상대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다면 아마 그 셀 미팅 그날은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한번 요 내용을 보면서 상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할까? 오늘은 어떤 칭찬을 할까? 오늘은 좀 더 많이 웃어야겠다. 그분을 보면서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겠다. 오늘 또 그분이 저번에 보니까 노란색을 좋아하던데 노란색 옷을 입고 갈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저희를 좋아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온다는 거죠.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그분하고 이제 할 때요. 일단은 내가 한 것은 이제 좀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나도 내가 오늘은 꿈과 목표 나누고 다이어리까지 했어. 거기다가 스케줄표까지 체크. 내가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미팅이 끝난 다음에 한 거를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는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뭔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특이사항이라던가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간 것을 이 회차마다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뒷면에. 이렇게 뒷면에 여기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다 기억할 것 같지만 못 기억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메모를 하고 내가 뭘 했는지 체크를 해라. 자세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뛰는 가이드 스폰서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나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전화도 드리고 그분을 만날 때 있거든요. 그게 참고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를 해서 스폰서님 오늘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사장님들이 알게 된 그 공통점이라던가 이분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스폰서님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분한테 이런 질문 하시지 마세요. 좀 싫어하세요. 민감한 부분이세요.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다가 스폰서가 이런 얘기해서 저분 삐졌어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얘기 어디서 웃음소리 나는데 삐지신 분이 계셔요? 스폰서님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려드리지 않으면 이게 뭔가 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의 목적과 활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 끝나면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뭐냐면 만남이 목적입니다. 저희는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은 만남이 목적이에요. 만났는데 만약에 이분이 오늘 이거 할 상태가 아니야. 그럼 바로 전환하셔야 돼. 아셨죠? 이거 진짜 이거대로 막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만나는 게 목적이고 4회 이상이 되면 더 좋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는 대상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멘토 체크리스트에 알고 싶어하는 순서대로 회차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분한테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회차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MBA를 수료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멘토 리스트 매뉴얼로 셀미팅을 권장한다. 어저께 김종우 사장님께서 셀미팅은 신규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신규가 우선이에요. 내가 셀미팅은 오늘 목요일날 팀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신규가 이 날짜밖에 안 된대. 그럼 거기 가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그분이 시스템에 조인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셀미팅의 취지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을 이 1대1 사업자 매뉴얼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겁지 않게 한다.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거. 융통성. 그대로 융통성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 가까워지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자. 나를 좋아하게 만들자. 아까 그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죠? 책 속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의 접근성을 통해서 시스템에 합류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1대1 사업자 양성 과정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지, 좋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뭐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서야 이거를 가서 잘 여러분들 사업에 성장하는 데 도움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오늘 강의의 취지는 그거고요. 저희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요. 2부 때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자 양성 과정 하는 그 교과서 다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를 좀 같이 트레이닝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뵙겠습니다.